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새로운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갤럭시 Z 폴드 3 등 갤럭시 폴더블 폰 2종,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펜 에디션 등 총 3종을 8월에 출시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이통사들은 갤럭시 S21 FE,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등 스마트폰 신제품을 8월 말 출시하는 안을 두고 협의 중입니다. 갤럭시 Z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은 작년에는 9월에 출시됐으나 올해는 한 달가량 일찍 출시되는 것입니다. 매년 8월 말 출시되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빈자리를 채우고 상반기 갤럭시 S21 시리즈와 출시 가격을 좁혀 판매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극약 처방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노트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출시 행사도 기존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8월 초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디오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클럽하우스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클럽하우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출시를 알렸습니다. 클럽하우스는 그동안 애플 iOS 버전만 제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출시로 이제 아이폰 단말기 없이도 다양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클럽하우스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미국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iOS 앱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용자 초대장을 통해서만 클럽하우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블로그를 통해 우선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영어권 국가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팅 플러스가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선보입니다. 상대방의 메시지 읽음 여부와 관계없이 메시지 발송 5분 이내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문자 메시지와 그룹 채팅, 대용량 파일 전송은 물론 선물과 송금하기도 가능한 메시징 서비스 채팅 플러스의 신규 기능으로 메시지 보내기 취소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취소는 메시지를 2초간 누를 때 나타나는 보내기 취소 버튼을 눌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보내기 취소된 메시지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채팅 플러스의 메시지 보내기 취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1 시리즈이며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가능 단말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4월 말 기준 채팅 플러스 가입자는 이동통신 3사 합산 2,749만 명으로 서비스 가능 스마트폰은 69개 기종, 삼성전자 54개, LG전자 15개입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임이 서울 지역의 서비스 탑승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강남역이나 잠실역, 홍대 입구역 등 사무실과 상권 밀집 지역에서 공유 킥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했던 지난해 3월 기준 히트맵을 보면 강남역과 잠실역 인근에서 공유 킥보드 탑승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뒤 서울과 경기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올해 3월 기준 서비스 이용이 활발한 지역은 강남 3구 외에도 강동, 강서, 영등포, 마포 지역이 주요 탑승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라임은 출퇴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실과 상권 밀집 지역에서 공유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출퇴근 시간 이용 비율은 34.8%로 해외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률이 전체의 35.6%로 서울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텔아비브는 29.2%, LA 29.8%, 베를린 33.9% 등 대부분의 도시가 서울보다 이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1분기에 도지1 미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1 미션은 도지코인으로 투자금을 조달해 소형 달 궤도 위성을 만들어 발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설립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지1 미션 개시를 알렸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가 내년에 도지1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우주로 향하는 첫 번째 가상자산 프로젝트이자 첫 번째 밈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1 미션은 펠컨 9 로켓을 이용해 무게 40kg가량의 소형 큐브 위성을 달 궤도로 쏘아 올립니다. 큐브 위성은 각종 센서와 카메라,
통신기기가 장착되며 달 관측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용성보다는 상징성이 높은 위성 활용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톰 오키네로 스페이스X 상업 판매 담당 부사장은 도지원 미션은 지구 궤도를 넘어서 가상자산 적용을 시연하고 행성 간 상거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1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IE 테크놀로지가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IE 테크놀로지는 11일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유가 증권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SKIE 테크놀로지 공모가는 10만 5천 원으로 시초가는 9만 4,500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관심은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2배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달성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으로 입성한 반면 하이브는 공모가의 2배에서 거래를 시작한 뒤 소폭 하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분리막 등을 제조하는 배터리 소재 전문 기업인 SKIE 테크놀로지는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됐습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이 61.2%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되는 주식수는 일반 공모주 641만 7천 주와 기관 물량 중 의무 보유 확약기간이 없는 430만 주 등 약 1072만 주입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15.04%입니다. 메리츠증권은 SKIE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10일 정부가 지상도로 출입을 제한한 아파트들의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해옴에 따라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공식 제안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협의체에서는 근본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일시적으로 유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명칭은 지상공원화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참여 주체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택배사, 택배노조 등입니다. 이들은 이번 주 내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배 노조는 협의체가 사회적 관심을 일시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거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코스피가 20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10포인트, 1.63% 급등한 3249.30에 장을 마쳤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30% 가까이 뛰어넘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 개인의 매수세로 4.26포인트, 0.13% 오른 3201.46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장 초반 매도세를 나타냈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3255.90까지 급등했습니다. 장중 역대 최고치는 올해 1월 11일에 기록했던 3266.23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